그 수학원 마지막 단원 세 번째 대단원이 수열인데 이 안에 보면 이제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세 덩어리가 들어 있고요. 뭐 어려운 걸로 따지자면요, 마지막에 있는 게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요게 뭐 이번 주에 할 건 아니라서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에 비해서 참고서나 문제집이나 시험에 나온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교과서에는 별거 아닌 것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게 많이 있고, 그게 과거에 여러분 선배들이 공부했을 때는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걸 많이 교과서에서 빼버렸어. 근데 교과서에선 빠졌는데 문제집에선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도 안 빠지기 때문에 요거는 교과서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 위에 있는 건 뭐 아주 많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목차 정리만 잘 되어 있으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설명을 좀 하겠고요. 등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뭐 천천히 할 거니까. 뭐야, 벌써 자는 거야? 나 1분 얘기했어. 등차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중간에 들어있는 목차를 정리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수열이라는 단원의 맨 앞에 보면 등차랑 등비 나왔죠. 그럼 아이고 뭐야 이거. 수열이 도대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그냥 곧이곧대로 얘기하자면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거거든요. 그냥 막 나열한 거, 그냥 숫자를 나열하기만 하면 그걸 수열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 따라서 그 앞에 단서가 조금 달리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생각해보면, 맨 위에 있는 건 1, 3, 5, 7, 9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대충 유추할 수 있죠. 일부러 여러분을 약올리려고 하지 않은 이상 이 다음에 뭐가 올지는 대충 파악할 수 있다고. 앞에 있는 애들 사이에 규칙성을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녀석이 오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음에 뭐가 올지 대충 알 수 있잖아. 64 오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수열이라는 거 배운 적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그럼 얘는 다 이거 다음에 뭐 올 것 같아? 6, 5, 9, 5, 6 다음에 뭐 올까요? 알 수 없지. 이거 다음에 뭐 오냐면 6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오냐면 7이에요. 그 다음 뭐 오냐면 뭐 있어요. 얘는 위에 있는 두 개랑 다르게 다음에 뭐가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교과서에서 배우려고 하는 수열이란 단어는, 물론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그걸 다 수열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다음에 누가 올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배우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뭔가 규칙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녀석들 중에 그냥 지 마음대로 아무런 규칙 보이지 않는 녀석은 우리 배우지 않고요. 당연히 규칙성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 그것을 수열이라는 단어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조금 더 낮은 차원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그 다음에 누가 오는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올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가다가 10번째, 100번째 누가 오는지를 찾아내보자. 그게 수열 단원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10번째 오고 20번째 오고 100번째 오는 숫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찾을까? 조금 더 무섭게 말하면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수열이라는 단원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예요. 등차, 등비 이런 건 이름이 있는 수열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일반항 어떻게 찾니? 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단원을 공부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좀 하도록 하시고,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등차하고 등비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의가 뭐냐면 차이가 동등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숫자들의 나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차이들이 동등하더라 라는 거야. 차이가 다 똑같다 그런 소리예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1, 3, 5, 7, 9 이런 녀석들이거든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11이 올 거라는 걸 대충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계속 2씩 더해 가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더라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부르고요. 몇 번째 오는 숫자다 항 이렇게 부르고요. 보통은 우리 수열을 표시할 때 소문자로 표시하거든요. 요게 첫 번째 항이다 라는 의미로 아래 첨자로 1 이렇게 써요.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오는 숫자다 라는 의미로 A2, A3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1은 어떤 수열의 첫 번째 오는 숫자, 두 번째 오는 숫자, 세 번째 오는 숫자 등등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11이라고 써있는 이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오는 숫자니까 굳이 쓰자면 이제 A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얘를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인 1에서부터 출발해서 차이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그 일정한 차이를 계속해서 더해서 얘를 만들 텐데 여섯 번째 항인 11은 1에서부터 그 차이인 2를 몇 번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5번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이 A6이에요. 5번을 만든다고. 여섯 번째 항인데 헷갈리게 5개를 더해서 만든다는 거야. 첫 번째 항은 아무것도 더할 게 없죠. 첫 번째 항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 두 번째 항부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이거 우리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공차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 이렇게 쓰는데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얘 만들고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해서 얘를 만들고 하나를 더 더해서 얘를 만들 거니까 결국 얘 입장에서 보면 공차를 하나, 둘, 세 개를 더 더해서 만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진행이 되는 와중에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열 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니? 이게 이제 수열에서 하고 싶은 거였다고요. 열 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일까를 이렇게 손으로 세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열 번째 정도면 손가락 10개니까 셀 수 있지만 100번째, 200번째는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규칙을 파악해보자는 건데 여섯 번째 오는 녀석으로 지금 예를 들었으니까 여섯 번째 오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2를 총 5번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열 번째 오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2를 몇 번 해서 만들 거냐면 9번 해서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2 요거를 알파벳 D로 쓰기로 했어요. D를 9개 더 더해서 만들 거다라는 것이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1에다가 2 곱하기 9 할 거니까 19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실제로 써보면 요게 A6, A7, A8, A9, A10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손으로 쓰는 것보단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좀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뭐 해 37번째 항 이런 거 찾아보면 마찬가지로 얘도요. 37번째 왔다는 건 첫 번째 항인 1에서부터 출발해서 2를 몇 개 더 해야 되냐면 36개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73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요. 실제로 37개 해서 보시면 이게 나오겠지. 그죠? 근데 안 써봐도 이거일 거라는 건 대충 감이 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를 숫자가 아니라 이제 문자 집어넣어서 좀 일반화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 첫 번째 항을 요 아래 첨자 쓰기 귀찮아서 그냥 A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두 번째 항은 누가 될 거냐면 A에다가 공차 D를 한 개 더해서 만든 거고요. 세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처항 A에다가 공차를 2개 더 더해서 만든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10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 9개를 더해서 만드는 녀석이고요. n번째라는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n번째 오는 녀석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해서 만들 거라는 거야. 조금 어려운 소리 같아 보이지만 이런 생각이에요. 10번째 오는 건 공차 9개 더했고 37번째 오는 건 공차를 36개 더했으니까 n번째 오는 건 공차 n-1개 온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n 자리에다 10 집어넣으면 A10은 A에다가 공차 9개 더해서 만드는 거고 A37은 A에다가 공차 36개를 더해서 만드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n이라고 미지수를 딱 뚫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식을 잘 정리해 두면 나중에 10번째 항, 20번째 항, 370번째 항이 필요할 때 n에다가 그 숫자만 딱 집어넣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우리 일반항 이렇게 부르고요. 모든 수열이 다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혹시 얘를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것이 당연히 뭐 최선입니다. 찾을 수 있다면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수열 단원의 첫 번째 미션은 뭐라고? n번째 항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라고요. 이렇게 찾아놓은 식에서 사실은 우리는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는, 혹시 수열 단원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충분히 외계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조금 더 나가 볼 거예요. 근데 이걸 쳐다보고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진 녀석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억하기는 일단 요 식 자체는 당연히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책에도 보시면 여러분 책에는 이제 다른 색깔로 잘 돼 있죠.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은 등차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 항, 이게 등차 수열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식입니다. 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이거 평김에 위에 있는 거 살짝 보고 가자면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여기선 지금 더한다고 표현했지만 이 일정한 수가 음수면 마치 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일정한 숫자를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더해지는 일정한 숫자를 우리 공차라고, 공통된 차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좀 눈에 익혀 두셔야 되는데, 어렵게 생겼죠. 이거 영어로만 써 있어서 이게 참 역시나 처음 보는 친구들은 약간 외계어일 수 있는데, an 더하기 1이고 an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n번째 오는 녀석이란 소리고요. n 더하기 1번째 오는 녀석이다, 그런 소리예요. 숫자들을 나열해서 n번째 오는 녀석,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오는 녀석, 이란 소리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n번째 오는 숫자에다가 공채를 하나 더 더하면 그 다음에 오는 숫자가 되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요 an을 좌변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공차 d더라라는 소리예요. 이 n 자리에는 1부터 아무 숫자나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a2에서 a1을 뺀 것도 공차고요. a3에서 a2를 뺀 거, a4에서 a3를 뺀 거 다 똑같은 공차 d다, 그 얘기 하는 거고, 지금 칠판에 써 있는 이 숫자들의 나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요거 빼도 2고요. 여기서 요거 빼도 2고, 여기서 요거 빼도 2고, 뭐 여기서 요거 빼도 2예요. 어쨌든 인접해 있는 녀석들 사이를 빼보면 다 2라는 공통된 차이가 나오더라. 이런 녀석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야, 한번 알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딱 보면 좀 어려운 소리예요. 그래서 요 그림으로 머릿속에 좀 이게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책에 써있는 한글로만 쳐다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 좀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소리를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이 제가 수열 수업할 때마다 매번 강조하던 녀석인데, 우리 등차 수열,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건 지금 일반항이라는 녀석인데, 이 일반항 어떻게 생긴 녀석이었냐면 an이라는 건, n번째 오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차를 n-1개 더 더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 수열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면 처음에 몇 개의 항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 그럼 그걸 쳐다보고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A라는 녀석이랑 D라는 녀석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 문제에 나와 있겠지. 그게 없으면 10번째 항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공차 나와 있겠죠. 얼마씩을 더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지도 문제에 나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찾고 싶은 건 몇 번째 항이니 요 n이란 녀석은 미지수로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자리에 10 넣고 20 넣고 30 넣어서 10번째 항, 20번째 항, 30번째 항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A하고 D는요, 문제에 나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있어야 문제에서,
얘네들을 문제에서 찾을 수 있어야 10번째 항, 20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이 둘은 이렇게 일반항을 써두면 마치 미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수예요. 그냥 숫자란 이야기고 결국 n만 미지수로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d 곱하기 n 더하기 a-t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 전개한 다음에 n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예요.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제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책에서 넘어가지만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고요. 요 모양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양이 훨씬 더 중요한 모양이에요. 다시 강조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반항을 써놓으면 영어가 A도 있고 D도 있고 N도 있어요. 저 여러 개 중에 A랑 D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숫자예요. 금방 나온다고. 실제로 N만 미지수로 뚫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N을 주인공인 것처럼 마치 왜 X에 관한 함수 그러면 X 내림차순 정리하잖아요. N에 관한 함수다 그런 이야기야. N을 기준으로 해서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싹 정리를 하시면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져요. 심지어 이거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이거 안 중요해서 그냥 빗금친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이 녀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녀석은 dn으로 출발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거야.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등차 수열이라는 건 항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즉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항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일정한 숫자들을 더해가면서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n이 1씩 커질 때마다 숫자 자체는 d씩 커져가는 거예요. 그죠? 항이 진행될 때마다 공차가 하나씩 더 들러붙는다고. 공차 하나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그래서 그지? n이 1씩 커질 때마다 숫자 자체는 d씩 커져간다고요.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얘라고요. n이 하나씩 커져가면 뒤에 오는 건 n이랑 상관없는 숫자니까 내비두고 n이 하나씩 커져가면 d씩 커져가더라 그 얘기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하나씩 키워보면 d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이거 n이 미지수라 그랬죠. n에 관한 함수거든요. d, a 이런 애들은 숫자인 것처럼 생각해보면 이건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는 거예요. 일 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죠? 직선이죠. 1차 함수는 직선이라고.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n이 좀 너무 옛날 얘기라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n이 n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뭐 1.5번째 항 이런 거는 없어요. 0번째 항, 뭐 마이너스 3번째 항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 n에다 넣을 수 있는 건 몇 번째 항에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연수만 넣을 수 있는데, 즉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딱딱하지만 뭐만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1차 함수니까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럼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d씩 올라간다고. 여기 손으로만 하니까 그렇죠. 그냥 대충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보면 정의역이 정의역이 1 커지면 d씩 커져간다는 거예요. 정의역이 1 커지면 역시나 d씩 커져간다고. 1 커지면 d씩 커져간다고요. 이렇게 생긴 게 직선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건 다시 제가 아까 여기다 숫자 막 썼던 거 생각해보면 항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d씩 커져가는데 그걸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모양새가 되고 그림으로도 나타내보면 이런 모양새가 되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일반항을 나타내보면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역도 성립하거든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 함수면 아 그건 등차 수열이란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요 n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거 d 이제 1차항의 개수인데 뭐 직선 입장에서 보자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n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가 누구냐면 바로 공차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썼던 거 제가 예시로 들었던 A1부터 출발하는 1, 3, 5, 7, 9 이렇게 생긴 녀석은 AN을 찾아보면 첫 번째 항이 1이에요. 그리고 공차가 2죠. 2씩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n-1에 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본 것처럼 초항이랑 공차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금방 찾아서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럼 n만 미지수로 뚫려 있는 상태니까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요거 2n이고요. 그리고 1-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누구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더라 라는 말인데 맞는지 아닌지는 실제로 숫자 대입해보면 되거든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A1은 1이라고 나오죠. 2 집어넣어보면 A2는 4에서 1 뺄 거니까 3 되고요. A3은 6에서 1 뺄 거니까 5 돼요. A5는 10에서 1 뺄 거니까 9 된다고. 그죠? 그래서 맞게 찾았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뭐 보는 거라고요? 1, 3, 5, 7, 9 등차 수열이네. 정리했더니 어때요?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되더라. 라는 거고 그 1차 항의 개수, 직선의 기울기 요 2가 누구였다고? 공차였다고요. 여기에서부터 온 거니까.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요 뒤에 오는 숫자 있죠 이거 제가 안 중요하다고 빗금 쳤던 거 이거 왜 안 중요하냐면 이거 초항 맞춰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2n 이렇게 출발해서 뒤에 마이너스 1이 온 건 첫 번째 항이 1이에요. 그래서 1 집어넣어서 1이 나오게끔만 맞춰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똑같은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거 잠깐 지우고 이런 생각하는 거지. 일반항을 빠르게 찾고 싶은데 1, 3, 5, 7, 9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공차 얼마냐면 2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리해보면 해보나 마나 이거 2n 이렇게 출발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출발은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뒤에 뭔가 숫자 올 텐데 이 뒤에 오는 숫자는 뭐 때문에 쓰는 거라고? 첫 번째 항, 초항 맞춰주려고 쓰는 거라고요. 초항 1이거든요? n에다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 숫자로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아까 찾은 거랑 똑같은 거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좀 빠르게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거 풀 때요. 다른 거 풀 때도 되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이 볼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뭐 등차 수열 AN이 어쩌고 저쩌고 라던가 그러니까 수열이 누구인지 그냥 다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지금 등차 등비 수열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만 나올 거잖아. 그죠? 근데 학교 시험이라던가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거에선 수열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야 AN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만 말한다고. 그럼 그걸 쳐다보고 이게 등차구나 이게 등비구나를 눈치채시면 좀 빠르게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처음 하는 친구들은 요 흰색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지만 처음이 아니라면 요 뒤에 있는 다른 색깔에 써 있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함수다 라는 거고요. 뭐 예제 같은 건 좀 이따가 설명할 거 다 하고 나서 같이 풀어볼게요. 너무 오래 했네. 지영아 괜찮아? 안 괜찮아? 어떡하지? 뭐 20분밖에 안 와가지고 쉴 수는 없는데. 그럼 잠깐 끕시다 그럼. 등차수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일반항이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등차중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단원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것들이에요. 어쨌든
등차 중항인데 등차 중항의 정의는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소리예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그걸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등차 수열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고 치고요. 우리 보통 뭐 첫 번째 항을 A라고 썼지만 아니, 중간에 n번째 오는 녀석이 있다고 치면 AN 이렇게 생겼겠죠? 앞으로도 뒤로도 뭐들이 막 있다고 쳐요. 그럼 요거 바로 앞에 오는 녀석은 요거보다 공차 하나 적은 녀석일 거예요. AN에서 공차 하나 뺀 게 얘 바로 앞에 있을 거고요. 요 바로 다음에 오는 녀석은 이거보다 공차 하나 더 많은 녀석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쭉 나열되어 있는 등차 수열 중에서 꼭 첫 번째 거 3개나 마지막 거 3개 아니라 중간에 껴있는 아무 3개나 꺼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 연달아서 오는 요 3개를 꺼내서 보면 가운데 오는 녀석을 기준으로 왼쪽 거는 공차 하나를 뺐을 거고 오른쪽 거는 공차를 하나 더 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3개 중에 주인공을 얘라고 보면 이런 이야기지. 얘하고 얘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공차 하나 뺀 거고 공차 하나 더한 거니까 이거 2개를 더 하잖아요. 그러면 공차 하나 뺀 거, 공차 하나 더한 건 퉁쳐서 날아가죠. 없어지고 AN만 2개가 남아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오는 녀석이 돼요. 그게 등차 중항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A와 B와 C 이 3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A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고 B에다 공차 하나 더한 건데 거꾸로 가운데 오는 녀석을 기준으로 공차를 하나 뺀 거고 공차를 하나 더한 거니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A하고 C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누구랑 똑같다? 가운데 오는 B랑 똑같다.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건데 책 잠깐 보고 가면 여기 3번 있죠? 등차 중항. 3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B는 A와 C의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이야기고 이 3개의 숫자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양 옆에 거 더해서 반 나누면 가운데 게 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관계식들은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칠 텐데 얘도 한 발짝만 더 가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 중간고사의 여파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겠지만 A랑 C랑 둘이 더해서 반 나눈데 이건 뭐 찾는 거냐면 A와 C의 평균값 찾는 거죠. 여러분 평균 점수 찾을 때 점수 다 넣은 다음에 과목 숫자로 나누잖아요. 그죠? A, B, C 이 숫자 3개가 여러분의 시험 점수라고 치면 평균 점수 찾아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A랑 C를 더해서 반 나눈다는 건 A와 C의 산술적인 평균값이에요. 그죠?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근데 그게 B랑 똑같대.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A, B, C 3개의 숫자의 평균값은 얼마다? B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산술평균.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 명제할 때 하던 거잖아. 그죠? 더해서 반 나눈 게 산술평균인데 A와 C의 산술평균이 가운데 껴있는 B랑 똑같대요. 그럼 다시 얘네들의 평균이 얘라는 건 얘까지 껴들어서 이 3개를 평균 내도 역시나 B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중요하지 않지만 손으로 써보면 이런 거라고. A랑 B랑 C랑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이걸 3으로 나누면 누구랑 똑같다고? 이거 B랑 똑같다고요. 그죠? 이 숫자 3개의 평균값이 얘니까 이거 A랑 C를 더하면 2B잖아. 2B에다 B를 더하고 3 나누면 B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등차 수열들의 항 전체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등차 중항이라는 건 평균값이라고. 산술적인 평균값. 그죠?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3개짜리만 나와 있지만 꼭 3개짜리 아니고요. 뭐 4개, 5개짜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얘니까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확장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이거 3개도 등차수열이죠. 그러니까 A랑 C를 더해서 반 나누면 B랑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3개도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C하고 E를 더해서 반 나누면 D예요. 물론 이렇게 3개만 쳐다봐도 등차수열이죠. B하고 D하고 더해서 반 나누면 C가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A랑 C랑 E랑 이렇게 건져 올려도 등차수열이에요. 차이는 똑같잖아. 공차 2개, 공차 2개니까. 그래서 A랑 E를 더해서 반 나누면 역시나 똑같이 가운데 껴있는 C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C고요. 요거 둘이 더해서 반띵해도 C거든요. 그럼 이거 5개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얼마다? 똑같이 C 나온다고요. 이 5개 숫자의 평균값은 딱 가운데 껴있는 C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등차 중항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등차 중항을 여기서 왜 배우냐면 등차 중항은 사실은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 수열 단원의 첫 번째 테마는 일반항이라고 그랬어요. 10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니? 100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니? 두 번째 테마가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니? 요게 두 번째 테마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혹은 100번째 항까지 즉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그걸 찾아보자는 건데 다 넣으면 얼마죠? 55요. 1에서 10까지 다 넣으면 55입니다. 왜 55죠? 이거 설마 이렇게 계산해서 55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방학 숙제였어요. 55인 걸 찾아오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나. 나 그 충격이 기억이 나서 그래. 이걸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구나. 11 5개. 그죠? 얘 둘이 더하면 1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둘이 더해도 11이에요. 요렇게 둘이 더해도 11이고 요렇게 둘이 더해도 11이야. 요렇게 둘이 더해도 1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기를 11이 5개 있어. 그래서 55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건 문제가 없는데 1, 2, 3, 4, 5, 6, 7, 8, 9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제가 할까요? 다 더하면 45예요. 얘보다 10 작잖아. 10 없잖아요. 45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려고 보면 이게 요렇게 끝에 거 둘이 더하면 10이에요. 요렇게 둘이 더해도 또 10이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 커졌잖아요. 여긴 1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 더하고 하나씩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씩 계속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면 합은 계속 일정할 거야. 3이랑 7을 더해도 역시나 10이고요. 4하고 6을 더해도 역시나 10이에요. 문제는 얘지. 5는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1이랑 9를 더해서 10인데 이게 4개가 있고 가운데 껴있는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 이렇게야. 그래서 45야. 답이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약간 불편하다는 거야.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 여기서부터 짝을 쭉 맞춰서 오면 딱 맞아요. 쌍이 떨어지는데 항의 개수가 홀수개면 쭉 오다가 중간에 하나가 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항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더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냐고.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등차 중항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밑에 있는 거부터 보자고요. 여러분 시험 평균 점수 내는 거 어떻게 한다고? 시험 점수 다 더해서 과목 숫자로 나누면 평균값 나온다고요. 그럼 다시
평균값에다가 과목의 숫자를 곱하면 시험 점수의 합이 나오는 거죠. 그죠? 다시 점수 다 더해서 과목 숫자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그 평균에다 다시 과목 숫자를 곱하면 합이 나온다고. 그 아이디어를 쓰는 거야. 평균값에다가 과목의 개수를 곱하면 점수 합이 나오잖아요. 이 9개의 숫자의 평균값에다가 항의 개수인 9를 곱하면 합이 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1에서부터 9까지래. 등차 중항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1이랑 9를 더해서 반띵하면 누구야? 5예요. 얘와 얘의 중항은 5예요. 2랑 8의 중항도 5고요. 3과 7의 중항도 5예요. 4와 6의 중항도 5예요. 다시 이 9개 숫자의 평균값이 얼마냐면 5예요. 그 5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빠르게 맨 앞에 오는 1과 맨 뒤에 오는 9를 더해서 반을 나누는 거야.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이 등차 수열 전체 중에서 가운데 있는 녀석. 이게 이 숫자 전체 평균값. 여기에다가 항의 개수인 9개를 곱해서 45다.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고요. 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노란색은 좋은 불이 아니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이에요. 위에 걸로 가보자고요. 1에서부터 10까지예요. 평균값 찾으래. 밑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1이랑 1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눌 거예요. 계산해보면 5.5거든요. 이게 안타깝게도 5.5는 이 안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합을 구할 거잖아. 여러분 시험 점수 다 더해서 과목 수로 나누면 그 평균 점수라는 게 꼭 누군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균값은 평균값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1에서 10, 1이랑 10은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5.5야. 5.5는 사실은 없는 숫자지만 어차피 1이랑 10을 더할 거면 5.5랑 5.5를 더했다고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2랑 9를 더할 건데 이거 그냥 5.5랑 5.5를 더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야. 5.5, 5.5, 5.5, 5.5 다 5.5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평균값이 5.5니까. 그럼 그 평균 어떻게 찾았다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눴다고요. 그리고 나서 항의 개수인 10개를 곱해서 55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색깔이 막 이것저것 써가지고 좀 그러네.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결국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평균값에다가 등차 중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찾는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것도 잠깐 보고 가면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합은 다 더한다는 의미로 S 이렇게 쓰고요. 일반항은 소문자 A로 쓰는데 합은 대문자 S로 주로 써요. 그래서 SN이라는 기호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끝나는 항만 표시하는 거예요. 이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 A고 n번째 항이 L일 때 이건 마지막 항 얘기하는 거죠. n번째 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n번째 항이 L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합은 어떻게 생겼대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다는 건 등차 중항 평균값 찾은 거고요. 그 평균값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서 합을 찾았다 그 얘기라고요. 근데 이 밑에 두 번째 오는 녀석은 보면 똑같은 건데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죠? 이 복잡하게 생긴 식의 정체는 뭐냐면 L이라는 게 n번째 항이에요. 원래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인데 그 마지막 항이 어차피 n번째 항일 거거든. 그래서 이 L 자리에다가 L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A 더하기 n-4d. 이거 일반항이잖아요. 그죠? n번째 항 일반항.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A가 2개, 2A 더하기 n-1d 이렇게 바뀌어요.
L 자리에 그냥 일반항만 집어넣어서 만든 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 똑같은 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둘 중에 뭐 빈도로 따지자면 비슷하겠죠? 중요도로 따져도 비슷한데 저는 요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약간 니네 이상하게 이걸 외우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걸 갖다 써. 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둘 다. 이 두 개씩을 당연히 다 알아야 하는데 저는 주로 얘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차 수열의 본질이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그냥 식만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평균 내서 개수 곱할 거야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마지막 항이라는 건 어차피 n번장이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이런 식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또 나름대로 유용한 게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이걸 쓰고요.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면 이걸 쓰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거 쓰든 이거 쓰든 상관없어. 똑같은 식이니까. 근데 요 두 번째 식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좀 약간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보통 SN 이렇게 쓰는데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마지막 항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n번째 항이니까 A에다가 n번째 항을 더해가지고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해요. 이렇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써놓고 나서 보면 아까 요거 할 때 했던 얘기거든요. 식 전체에 A도 있고 D도 있고 N도 있어요. 이 식 보면. 그런데 저기서 할 때도 말했지만 A하고 D는 여러분이 문제에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 미지수로 N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쭉 전개했다고 치면 N이 2차로 들어가겠죠. 여기 분자에 지금 DN이라는 녀석 하나 들어있고요. 거기에다 n을 하나 또 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EA하고 요 D는 여러분이 문제에서 찾으시면 되고 주인공은 n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얘를 정리를 해보면 n제곱 앞에 있는 숫자는 2분의 D예요. 그리고 n제곱 이렇게 옵니다. 그 뒤에 남는 찌꺼기를 정리해보면 a-2분의 D에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참고로 상수항은 없고요. 마지막에 n을 곱했기 때문에 상수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식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계산을 해보니, 정리를 해보니 n에 관한 2차 함수더라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 1차 함수였다면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로구나 라는 거고요. n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고, 거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n제곱 앞에 이번엔 누가 있어요? 2분의 D가 있어요. 2차 항의 개수가 누구냐면 공차의 절반이에요. 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2분의 D n제곱. 이것도 좀 이따가 숫자 실제로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식이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식이래. 그럼 그걸 딱 쳐다보면 n제곱으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2차식으로 출발할 거라고. 상수항이 없을 거고. 그럼 그 식이 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n제곱 앞에 오는 숫자를 딱 쳐다보면 아 요거 2배 하면 공차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눈치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보시면 이게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또 공차가 얼마인지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이제 방금 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지우고 있는데 칠판에 크게 세 꼭지 들어있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그 순서대로 머리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있는데 여기는 처음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수준의 문제들이거든요. 보시면 뭐 이런 거잖아요. A가 누군지 알려줬어요. 등차 수열이래. 1 다음에 3이래. 그 다음에 뭐 온다고? 5 오겠지. 등차래매. 그 다음 7 오고 그 다음 9 오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해보시면 되고요. 숫자 찾는 건. 이런 거 하나 연습해보자고요. 일반항을 구하래요. 874번.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6이고 세 번째 항이 9예요. 공차 얼마다? 그냥 줄줄이 손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우리 AN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공차 얼마냐면 3이니까 3이에요. n-1개 더 더해서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진 건 뭐라고? 결국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는 거예요. 공차 얼마였다고? 3이었다고.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출발할 거라고? 3n 일단 이렇게 출발할 거라고요. 뒤에 뭐가 오겠지? 이건 맞춰주면 되는 거고 출발은 3n일 거라고. 공차가 3이니까. 그런데 이 뒤에 온 숫자는 뭘로 맞춰주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이 3이다 라는 사실 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어때? 3 나오죠? 그럼 내가 뒤에 더 이상 손댈 거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냥 3n 이러고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위에 있는 식 정리해보면 그냥 3n 되잖아. 그죠?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3, 7, 11 이렇게 생겼대요. 바로 찾아보자고요. 공차 얼마죠? 등차라고 아예 알려줬으니까 그냥 하나만 보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갔어. 4 커졌잖아요. 공차가 4예요. 그러니까 이건 AN 그러면 일단 4N으로 출발은 한다고. 공차가 4니까. 그죠? 그런데 초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난 이 뒤에다 무슨 짓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인 녀석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책에 있는 방법대로 풀어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공차가 4인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4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죠? 근데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빠르니까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이런 거 보자고요. 10번째 항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10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해서 만들면 되는데 연습 삼아 일반항 빨리 찾아보면 이런 거야. 공차 3이고 초항이 4래요. AN은 출발이 뭐다? 3N. 공차가 3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항이 4래요. 1 집어넣어서 4 나와야 돼. 뒤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일반항 AN이고 구하라고 한 건 10번째 항이에요. N에다 10 집어넣으시면 A10은 3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공차 구하세요. 여기 또 수열의 합입니다. 이번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한다고요? 그럼 이런 거 보면 첫 번째 항이 33이에요. 마지막 항이 3이에요. 항의 개수 몇 개일까? 개수부터 찾아야죠. 33에서 30으로 내려갔어요. 공차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이 수열에서 공차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33에서 3이 됐대. 공차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33이 3이 되려면 30을 빼야 되고요. 30을 뺐다는 건 공차가 10개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공차가 10개 들어갔다는 건 이거 몇 번째 항이라는 이야기냐면 11번째 항이다 그런 이야기죠. 공차가 10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아하, 항의 개수가 11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이 33이고요. 마지막 항이 3이고요. 반으로 나눌 거고요. 항의 개수 11개를 곱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밑에 오는 것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얘는 30번째 항이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초항이랑 공차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구해보세요 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 많이 할 거니까 우린 이거 하자고요. 30번째 항 구해보자고요. 첫 번째 건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걸로 합시다. 초항이 4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녀석입니다. 30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9개 더해서 만든 녀석이겠죠. 계산해보면 얼마냐 이거 58? 이거 마이너스 54 이렇게 생겼네요. 오따. 그럼 이제 30번째 항까지 합은 S3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항은 4예요.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54예요. 반으로 나눌 거고 항의 개수 30개를 곱해서 찾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산수는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합을 찾는 방법이더라 라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유형별 문제로 가보죠. 할 만한 것들을 그냥 맡기고 넘어가고요. 좀 같이 볼 만한 것만 제가 볼게요. 이런 애들은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결국 등차 수열이 누구냐? 등차 수열 일반항을 찾으려면 필요한 건 초항이랑 공차예요. 그거 두 개만 알면 함수가 완성되잖아. 그죠? 이거 가지고 초항이랑 공차는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일반항 찾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애도 마찬가지인데 8번째 항이 나와 있고 6번째 항과 10번째 항 사이에 비율이 나왔거든요. 정확히 값이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이거 가지고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초항이랑 공차가 얼마인지 찾으세요 라는 소리예요. 해보면 이런 건데 8번째 항이래. 이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개 더했겠죠. 8번째 항이니까. 이게 지금 26이야 이 소리 하는 거고 이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5개 더한 거랑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9개 더한 건 5대 8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비례식 풀란 이야기지. 그럼 A랑 D 사이 관계식 나오겠죠? 대입해가지고 A도 찾을 수 있고 D도 찾을 수 있다고요. 이 두 개 연립하시면 등차 수열의 정차가 밝혀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산수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 일반항 찾으란 이야기인데 세 번째 항 나왔고 10번째 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을 물어봤거든요. AN이 0보다 작아지는 게 언제냐 그 얘기하는 건데 얘도 결국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 찾아야 하니까 찾는 건 뭐라고? 초항이랑 공차 찾는 거라고요. 세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항보다는 이제 공차를 먼저 찾으시는 게 편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야. 세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이래요. 공차 몇 개 필요하니? 세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이야. 공차 몇 개 필요하죠? 이거 생각보다 은근히 헷갈린다? 6개야, 7개야? 얘는 공차 몇 개 있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개 들어있죠? 10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9개 들어있어요. 둘이 차이는 7개예요. 약간 신경질 나죠? 이 10번째 항이라서 하나씩 적었잖아. 공차 하나씩 적게 했는데 세 번째 항, 10번째 항이면 7개래. 6개가 아니고.
마음은 왠지 6개이고 싶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0번 짱이라는 건 첫 번째 짱에서부터 출발하니까 9개인 거예요. 세 번째 짱에서 그러니까 10번째는 첫 번째 10에서 1을 뺄 거니까 9개가 남은 거라고. 세 번째 항이면 첫 번째 짱에서 세 번째 짱 사이에 공차가 2개 필요한 거잖아요. 3에서 1 빼가지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랑 10번째면 세 번째에서 10번째 가는 동안에 공차 7개 필요해요. 10에서 3 빼면 그냥 7이거든요. 그래서 요 둘 사이에 공차가 7개 들어있더라 라는 겁니다. 35에서 63을 뺀 게 7D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8이니까 어이? 뭐 숫자 이래. D는 마이너스 4다.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요. 세 번째 짱이 63이래. 그럼 첫 번째 짱은 얼마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4를 2번 더해서 이해된 거니까 71 되겠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짱도 나왔고 공차도 나왔고 이 두 개를 이용하시면 AN 찾아지겠죠? 그 찾은 AN으로 0보다 작아지는 첫 번째 N이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방정식 되게 빡세게 푸실 필요 없어요. 말했지만 N에다가는 자연수밖에 못 넣거든요. 분명히 소수로 나올 텐데 혹은 유리수로 나올 텐데 근처에 있는 정수 찾으시면 돼요. 자연수. 그걸로 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산수니까 직접 해보시고 이런 것도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뭐 산수는 직접 해보시고요. 봐봐요. 1이 있고 100이 있고 요 사이에다가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만들 거래요. 그럼 이거 숫자 전체 1하고 100까지 포함하면 숫자 몇 개냐면 n 더하기 2개예요. 그죠? 1이랑 100이 있고 가운데 n개 꼈거든요. 그래서 n에다가 2개가 더 있는 거야. 그럼 봐. 1에서 100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가 몇 개 필요하죠? 1에서 100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 몇 개 필요하냐면 n 더하기 1개 필요합니다. 다시 1에서 n까지만 하면 공차는 n-1개면 돼. 근데 여기 하나 또 있죠. 요 간격에 요 사이에도 d가 공차 하나 필요하고요. 요 사이에도 d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0까지 가려면 공차가 n 더하기 1개 있어야 된다고. 그 공차 n 더하기 1개의 값은 얼마냐면 99인 거죠. 1에서 공차를 n 더하기 1개 더했더니 100이 되더라 라는 거니까. 그지? 산수는 해보시고. 그래서 사이에다가 뭐 숫자 넣는 거 이런 거 할 때 주로 나오는 건데 이거 막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해하면 그만 끝나는 거잖아. 개수 몇 개인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등차 중앙인가 봐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입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아, 요거는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 녀석인데. 우리가 보통 이거 따지 말고 그냥 볼까? 문제 한번 보시면 3차 방정식이 있대요.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은 숫자 3개가 등차를 이룬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저걸 그냥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두시면 너무 장황해지니까요. 이렇게 볼 거란 이야기예요. 3개의 숫자가 등차를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 오는 녀석을 기준으로 하나가 d 빠지고 하나가 d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숫자 3개가 등차면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문제 푸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a랑 a-d, a 플러스 d라고 두고 푸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아예 이렇게 푸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풀면 틀린 건 아니야. 복잡해요. 얘가 훨씬 간단합니다. 힌트는 뭐냐면 이건 다 더하면 d가 없어져요.
A만 남아요. 이건 다 더해도 D가 안 없어져요. 게다가 이건 다 곱하잖아요. 꽤 괜찮은 숫자 나오거든요. 편한 숫자. 다 곱하면. 근데 이건 다 곱하면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 개운하다고. 그래서 숫자 3개가 등차다 그러면 밑에 것처럼 두고 푸는 것이 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책에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3개 두고 푸세요 라는 말이고요. 밑에 가면 나오니까 위에 써있는 거 보고 가자면 만약에 숫자가 5개래. 5개가 등차다 그러면 얘가 이 가운데 오는 게 A고요. A-D, A-2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하시면 돼요. 5개 더하면 그냥 D가 다 사라지게끔. 근데 문제는 이런 건지 4개. 숫자 4개면 누구를 D라고 두면 A라고 두면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러면 다 더해서 D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지만 숫자 4개를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저거 다 더하면 D 없어지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놓고 풀고 나면 공차는 D가 아니에요. 공차는 2D야. 이렇게 놓고 풀었으면 간격은 2D씩 떨어진 거니까. 그죠? 다 더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놓고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이 문제까지 풀고 가자면 이 3차 방정식 세 근이 등차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A-D, 하나는 A, 하나는 A 플러스 D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가지고 K 구하래요. 근이고요. 개수 구하란 이야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A-D랑 A랑 A 더하기 D까지 다 더하면 6이다 그 얘기죠. 근데 D는 없어질 거니까 3A가 6이어서 A가 2다 이렇게 하나 찾아지고요. 그러니까 저 세 근이라고 나와 있는 녀석이 누구란 이야기냐면 E-D랑 E랑 E 더하기 D구나 라는 소리고, 나와 있는 거 또 하나는 세 근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곱할 거예요. E-D랑 E랑 E 더하기 D를 곱해보면 8-2D 제곱이에요. 얘가 24다, 마이너스 24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넘어가면 32가 2D 제곱이니까 D 제곱은 16이고요. D는 뿔마 4입니다. 플러스 4로 하든 마이너스 4로 하든 세 개의 세트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4라고 치면 마이너스 2랑 2랑 6이다. 이 세 개가 세 근이구나 라고 찾아지고, K는 두 개씩 곱하는 거죠. 이렇게 둘이 곱하고 더하기, 요렇게 둘이 곱하고 더하기, 요렇게 둘이 곱하고 계산해보면 마사 12, 마12 여서 마사다 이렇게 찾아지네요. 그죠?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3차 방정식 세 근이 등차를 이룰 때 그러면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꼭 방정식이 근이 아니더라도 숫자 몇 개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두고 푼다고요. 왜 이렇게 많니? 다음 7번, 8번. 7번 보시면 한 서너 개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1시간 넘었는데 조금만 힘을 냅시다. 7번 보시면 등차수열의 합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 잘 기억하고 있는지 또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6번째 항이 나왔고 18번째 항이 나왔는데 n번째 항까지 합이 280이더라 합니다. 첫 번째 항은 구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 항이 2개 나왔기 때문에 저걸로 공차도 찾아지고 초항도 찾아져요. 6번째 항에서 18번째 항이래. 공차 몇 개 들어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공차 몇 개 더해야 되냐면 12개 더해야죠. 그죠?
그래서 12개의 공차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냐면 116에서 44를 뺄 거니까 72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공차가 6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공차 6이라는 거 가지고 A6이 44라 그랬으니까 A1 초항은요. 초항에다가 공차 5개 더해서 이해되는 거네요. 그죠? 44는 A에다가 공차를 5개 더하는 거니까 A가 14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초항이 14고 공차가 6이래요. 이거 두 개로 합이 280이 되도록 하는 N 찾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SN은 첫 번째 항 14, 마지막 항이라는 건 N번째 항. 반 나누고 항의 N번째 항 6, 공차 6인 걸 찾았으니까 그리고 항의 개수를 곱할 거라고요. 이게 280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n에 관한 2차 함수 풀어보시면 되겠죠. 요령을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게 합이다 보니까 숫자들이 꽤 크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1학년 때 풀었던 2차 방정식에 비해서 숫자가 꽤 크죠. 근데 n이라는 건 말했지만 자연수만 정의역으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요 n에다가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게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거 2차 방정식이군 이러고서는 쭉 전개해가지고 막 인수분해해서 풀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크니까 끽해봤자 7, 8, 9, 10, 11인가 봐. 아무거나 그냥 10, 한 10 이런 것부터 넣어보는 거야 그냥. 넣어가지고 10 집어넣어서 답이면 땡큐고 너무 크다 싶으면 줄여가면 되죠. 조금씩 줄여가면서 계산해보시면 된다고요. 굳이 꼭 방정식을 풀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인수분해 안 해도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너무 커서 못하는 거고 헷갈리거든요. 그냥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찾아보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도 볼까요? 그 다음에 오는 거 922번. 얘가 제가 좀 더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항 나와 있고요. 마지막 항도 나와 있거든요. 24, A1, A2, A3, AN-44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20이래요. 그럼 요 줄을 보면 이 줄을 보면 이거 다 등차 수열이라며 합이 마이너스 120이라며 그럼 A1이랑 AN을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한 게 마이너스 120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A1 더하기 AN은 찾을 수 있어요. 금방. 왜? 위에 줄에 보면 뭐라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고요.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A1이랑 AN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건 누구랑 똑같겠어요? 24랑 마이너스 44를 더한 거랑 똑같겠지. 전체적으로 보면 또 등차라고 했거든요. 그죠? 이렇게 더한 거나 하나씩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씩 안으로 계속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1 더하기 AN을 물어봤지만 하나씩 밖으로 밀려나서 더해도 합은 같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A1 더하기 AN은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24 더하기 마이너스 44하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2 곱하기 n을 한 것이 마이너스 120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막 n도 없는데 막 초항 찾고 공차 찾으려고 달겨 드시면 완전 피곤해지죠.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는 문제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9번은) 좀 이따 하고요. 10번, 11번 이 두 개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9번하고 12번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유형 10번 보시면 얘는 이게 여러분이 자주 낚여요. 자주 낚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게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봐봐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래. 공차가 3분의 1이래. 그러면 초항이랑 공차 나왔으니까 일반항 찾아지죠. 그리고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이 나왔어. 등차수의 합도 찾아지죠. 초항이랑 공차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합이 최소래. 생각해보니까 어때? 등차수의 합은 n에 관한 2차 함수라고 그랬어. 아,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 찾으라는 이야기인가 봐. 그래서 등차수의 합 찾고 그거 최소값 찾으려고 막 꼭지점 찾아요. 축 찾아가지고 찾아요. 그러시면 꽝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이거 졸고 있으면 그렇게 풀라면서요. 이렇게 기억한다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안 된다고. 등차수의 합이 최소라고 했지만 이건 합을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수열이라는 건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n에 관한 2차 함수인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2차 함수 역시나 정의역은 자연수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즉 대칭축이 자연수 아니면 2차 함수 찾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기억났죠?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자면 합이라는 건 뭐 더하고 뭐 더하고 뭐 더하고 뭐 더한다고. 그냥 뭐 값이 뚝뚝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함수처럼 연속적으로 숫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뭐 A1 더하고 그 다음에 A2를 딱 더하고 그 다음에 A3 더하고 A4 더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편의상 2차 함수라고 말은 했지만 혹은 2차 함수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상태의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점 이렇게 찍힌다고요. A1, A2, A3, A4, A5 더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S1이고 얘가 S2고 얘가 S3, S4, S5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라는 것처럼 생겼지만 2차 함수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다시 결론은 뭐냐면 어떤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더하면 더할수록 작아지다가 다시 커져가는 순간이 생길 거라는 거야. 어떤 숫자들을 더하는 거잖아요. 어떤 숫자들을 더해서 커지기 시작하면 그 직전이 최소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거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5래.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3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제가 산수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3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더한 게 S1이에요. S1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은 A1이랑 항상 똑같아요. 여기까지 더한 게 S1이고 여기까지 더한 게 S2예요. 여기까지 더한 게 S3일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보면 S1에서 S2로 갈 때 음수를 더했어. 작아지겠죠? S2에서 S3로 갈 때도 음수를 더했다고. 더 작아질 거라고. S4도 A4가 음수이기 때문에 S4도 음수예요. 그럼 음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S는 계속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AN이라는 녀석은 공차가 3분의 1 양수인 녀석이니까 아주 조금씩이지만 야금야금 커져갈 거예요. 비록 아직은 음수이지만 언젠간 양수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SN이 커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건데, 어떤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찾으세요라는 말은 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항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얘가 0보다 커지는 순간이 언제냐? 0보다 작다가 0보다 커지는 순간이 언제냐? 그거 찾으란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낚이기 딱 좋아 이거.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 아 맞다 맨날 이래. 생각이 잘 안 난다고요. 잘 까먹어요. 위에 있는 거 내용 읽어보시면 이런 건데,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된다는 건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 결국엔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최대라는 건 양수들을 더하면 점점 커지겠지. 그러다가 음수를 더하면 작아질 거라고요. 언제 부호가 바뀌니를 이야기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양수가 나오는 항까지만 더하자는 이야기예요. 즉 언제 음수가 되니를 물어보는 거고, 최소가 되는 건 첫 번째 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야.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한 가지의 합이라는 건 양수가 되는 순간이 언제니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요거 답을 내보면 A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래. 공차가 3분의 1이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A1, A2, A3 다 음수야. 알고 싶은 건 뭐라고? 언제 양수가 되니? 라고요. 언제까지가 음수고 언제부터 양수가 되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언제까지 음수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좌변은 3분의 1 n이고요. 산수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겨보면 2분의 5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통분해야겠죠? 6을 다 곱하시면 2n 15 더하기 2예요. 그래서 17입니다. 그래서 n이라는 녀석이 2분의 17보다는 작대요. 2분의 17이면 얼마냐? 8.5? 8.5보다 작대요. 그 말은 n이 8이면 음수란 이야기예요. n이 9면 양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8번째 항까지는 an이 음수고 9번째 항부터는 an이 양수란 이야기야. 그럼 sn이 최소가 되려면 어디까지 넣어야 돼요? 8번째 항까지만 넣어야죠. 8번째 항이 음수니까 9번째 항부터는 양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하면 커지기 시작한다고. 8번째 항까지는 더할수록 작아지고 9번째 항부터는 다시 커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걸 n에 관한 2차 함수로 만들어 놓고 꼭지점 찾으시면 꼭지점 x좌표가 8.5라고 나온다고요. 해보면 8.5는 어차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8.5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번째 항까지가 최소구나라는 거고 최소 값 찾으세요. 그러면 8번째 항까지 합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합을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일반항 가지고 찾는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요거 그냥 사소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뭐 배수 이야기하는 건데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녀석 다 구하세요거든요. 이 숫자들 나열해 보면 등차 수열일 거다라는 거야. 이런 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 1학년 때 여러분 다항식 나눗셈 나머지 정리 이런 거 할 때 하던 건데 어떤 숫자가 있고요. 이걸 7로 나눌 거래. 어떤 숫자가 있고요. 이걸 7로 나눌 거래. 그럼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 나머지가 2더라 그 얘기예요. 몫은 당연히 자연수여야죠. 이거 자연수를 나누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연수여야 돼요. 7로 나누었을 때 몫이고 나머지예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거? n에 관한 1차 함수 되죠.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예요. 공차가 7인. 대신에 이제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초항이 9는 아니고요. 16부터 출발은 하겠죠. 해서 총 몇 개인지 그리고 그 합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고 마지막 녀석이 누구고 개수가 몇인지 찾으시면 합은 구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던 유형 9번하고요. 유형 12번은 등비 수열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